자, 오늘 제가 이제 그 전체 그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그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근래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 종목을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거래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하지만 지금 안정적으로 내 계좌를 얼마만큼이나 잘 관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 자산을 잘 관리를 하고 전체적으로 시장과 종목을 잘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매주 월요일마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전반적으로 앞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린다 그러면은 지금 앞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을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을 좀 제일 중요하게 놓고 봐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요소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은 펀더멘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흔히 펀더멘탈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흔히 PER이나 혹은 PBR, 기타 기본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흔히 얘기하는 모멘텀이라는 용어를 사용도 하고요. 뭐 캔들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동평균선 분석이라던가 아니면은 보조지표 분석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 두 가지를 좀 철저하게 잘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소가 안정이 돼서 움직여 나갈 때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이 얼만큼이나 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잘 해서 종목을 잘 선정을 하고 수익이 잘 발생이 되면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나의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 부분까지 제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첫 강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근데 여기 있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펀더멘탈적인 요소나 혹은 기술적인 모멘텀적인 요소, 이 부분보다도 먼저 우선적인 부분은 이 심리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이 아주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전체 종합주가 지수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하락을 하다가 다시 급반등의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고 심리적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오늘 같은 시장에서 철저하게 저점에서 매수 베팅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좀 잘 보유를 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해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은 주식 시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는다는 점, 요 점을 좀 염두에 좀 두시고요.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많이 발생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자신감 있게 주식 시장에 대응을 해나가자. 요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하는 요 방법에 대해서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여쭤봤어요. 포트폴리오란 과연 무엇이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포트폴리오의 개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막상 포트폴리오가 뭐냐라고 이제 여쭤보면은 포트폴리오 종목 수를 많이 만들어서 종목으로 많이 분산을 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실질적으로 종목만 분산을 시켜서 만들어 나간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원론과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뒤에 가서 그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자산 운용 관리 기법, 요 부분에 실전에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있는데, 워렌 버핏은 정석 투자가일까요? 아니면은 정석 투자가가 아닐까요? 요 정답은 이따가 설명 마무리 짓는 쯤에 가서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은 과거 1920년대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의 기준으로 포트폴리오 원론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개론, 원론에서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원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 포트폴리오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우산 장수를 하고요. 두 번째 아들은 소금 장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이 어머니는 매일매일 행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비가 오는 날에는 첫째 아들이 우산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어머니는 행복했고,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소금 장사를 하는 두 번째 아들이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굉장히 행복했다, 이런 기본적인 경제 원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반박을 하냐면은, 이 어머니는 굉장히 불행했다라는 그런 반박을 합니다. 불행했던 이유를 놓고 보면은, 햇볕이 쨍쨍한 날에는 첫째 아들인 우산 장사를 하는 첫째 아들이 돈을 못 벌어서 불행했고, 그 다음에 비가 오는 날에는 두 번째 아들인 소금 장수가 돈을 못 벌어서 불행했다, 이런 얘기가 반박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에, 첫 번째, 이 어머니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1920년대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슨이라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한 사람인데요. 사무엘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흔히 얘기하는 정석 투자가로서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정석 투자가로서 움직여 나가는 사무엘슨은 기본적인 원리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전체 종합주가 지수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놓고 볼 수 있는 해칭성 투자자, 해지펀드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해지펀드 투자자들은 흔히 그럴 거면은 주식 투자하지 말자, 왜 그렇게 시장을 이길 수도 없는데 주식 투자를 하느냐, 주식 투자할 필요 없다,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발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꼭 시장보다 항상 높은 수익률을 비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찾아나가야 된다, 이 부분이 헤지 펀드의 개념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클로드 세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로드 세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클로드 세넌의 통신 이론을 집대성한 사람이 존 켈리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잘 나오는 부분이 책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머니 사이언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 정석 투자가와 그 다음에 헤지 펀드와 그 중요한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구별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면은 종목만 분산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단순히 종목만 분산을 해서 움직여 나가는 개념을 이제는 뛰어넘어서요, 종목 분산뿐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을 해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느냐. 요 부분들까지 같이 접목을 좀 시켜 나가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석투자가 이론. 정석투자는 1920년대 사무엘슨을 중심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헤지펀드 개념을 도입을 한 사람은 실질적으로 클로드 세넌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존 켈리라는 사람에 의해서 집대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석투자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손실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손실 보전을 시킬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일단 접근을 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헤지펀드 개념은 항상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보수적인 투자보다는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시장의 수익률보다 높게 발생을 시켜야 된다는 이 큰 이론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보면은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은 전체 자금을 균등하게 분할을 해라.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부분을 산술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산술평균이라는 개념을 잡아놓고 본다 그러면은요, 이 산술평균은 실제 자금을 100이라고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20 이런 식으로 5개로 쪼개나가는 이 부분이 산술평균 개념이고요. 이 헤지펀드 개념은 산술평균 개념으로서는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하평균을 사용을 해서 내가 제일 자신 있는 종목에 대해서 50%를 먼저 배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부분의 절반 25%를 배팅을 하고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는 그 남아있는 부분의 절반 12.5%를 배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배팅을 해서 먼저 제일 자신 있는 부분, 제일 자신 있는 종목 이쪽으로 강화를 시켜서 움직여 나가야 된다는 큰 이론의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될 부분이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성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나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타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나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거래를 하는 그런 성격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으신 두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나는 움직여 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정석 투자 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움직여 나가신다 그러면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나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스타일이다 라고 그랬을 경우는 헤지펀드들이 움직여 나가는 이런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사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 나가신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 나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은 이론적인 포트폴리오와 자금 분산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실전적으로 그러면 과연 실전에서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 이론을 나의 것으로 정립을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요,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말은 좀 되게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별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전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한 경험이 약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많은 자금을 운영을 해봤는데, 많은 자금을 운영을 하면서 얻어낸 그런 어떤 노하우, 요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과 같이 접목을 시켜서 방금 전에 정석투자가와 헤지펀드와 같이 두 개를 접목을 시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전적으로 이제 자금을 분할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는 일예로 한 1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금을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금을 일단 10등분으로 쪼개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하기 좋게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는 종목은 3종목에서 5종목 이내가 가장 적절한 종목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 그러면은 꼭 종목은 뭐 3개 혹은 5개 이런 종목의 분할로서 시장에 위험을 회피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종목만 가지고 분할을 할 필요 없습니다. 종목을 2종목으로 압축을 시킨다 그래도 매수 단가를 다르게 해서 일예로 매수를 똑같은 최근 오늘 많이 움직여 나갔던 GS건설을 만약에 일예를 놓고 본다 그러면은 GS건설을 첫 번째 매수 배팅이 들어갈 때는 GS건설에 대해서 한 4만 원 정도의 GS건설 매수가 들어갔다. 그러면은 두 번째 GS건설 매수가 들어갈 때는 5만 원의 매수가 들어갔다. 세 번째에 들어갈 때는 GS건설에 대해서 6만 원의 매수를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 각각의 매수 진입 가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종목에도 한 번에 있는 대로 몰빵치기라고 흔히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있는 대로 그냥 한 번에 빵 하고 매수를 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하나하나 분할적으로 움직여 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각각의 매수 단가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매수 단가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면은 종목 하나로도 매수 진입 가격에 따르는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요 점도 같이 더불어서 염두에 좀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10등분을 해서 3종목과 5종목으로 나눠서 종목은 10등분을 했다 그래서 종목이 10종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10종목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10등분을 해도 동일한 종목에다가 분할적으로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이라는 자금, 이 자금을 가지고 10등분을 했다라고 쳤을 경우에 그러면 내가 한 번에 매수 배팅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1,000만 원씩으로 국한을 시켜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갈 때는 분할로 자연스럽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분할로 매수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제일 좋은 종목을 등급으로 나눠서 A, B, C라고 등급을 나눈다 그러면은 아까 헤지펀드 이론에 따라서 제일 자신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 A라는 종목에 나는 결국에 가서는 비중을 50%를 채워 넣는데 이 50% 비중을 채워 넣을 때 한 번에 50%를 채워 넣는 게 아니고 분할적으로 균형적으로 나눠서 5번에 걸쳐서 매수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B라는 종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자신 있는 종목 30% 매수 배팅 들어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적으로 1,000만 원씩 3번에 걸쳐서 매수 배팅이 들어가고요. C라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한 10%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제 주식시장에서 종목이나 시장이나 어떠한 사태가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 10% 그 부분은 꼭 좀 챙겨 놓으신다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포트폴리오가 구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종목 수가 많지 않고 세 종목으로 국한이 돼서 움직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 좀 부탁을 해서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제 계좌를 한번 봐주세요. 종목을 뭐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종목 한번 불러보세요.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종목이 쫙 나오는 게 뭐 15종목, 20종목, 많으신 분들은 뭐 25가지, 한 30가지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종목을 수시로 관리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일종의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는 투자 기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그 종목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최대한으로 좀 압축을 시켜서 움직여 나가시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해서 움직이신다 그러면은 아주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그 정석적인 투자와 그 다음에 헤지펀드의 그 약간 변칙적인 투자, 요 두 가지 부분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구체적으로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어떤 이론을 좀 굉장히 짧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나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메일이나 혹은 전화나 이쪽으로 연락을 좀 주신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시장에 제가 인터넷상으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료 방송을 좀 진행을 할 때, 그때도 많이 좀 참석을 해 주셔서 거기에 들어오셔서 저한테 요런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많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워렌 버핏은 과연 정석 투자가일까? 아니면은 정석 투자가가 아닐까? 워렌 버핏에 대해서는 흔히 가치 투자자라는 표현을 사용을 해도 정석 투자가로서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워렌 버핏은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가입니다. 아까 정석 투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석 투자가라는 부분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기본적인 전제하에 최대한 종합주가지수와 어떻게 밀접하게 움직여 나가느냐. 전체 종합주가지수가 10%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나의 계좌는 10%가 상승을 하고 전체 종합주가지수가 10%가 하락을 해서 움직여 나간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의 계좌는 10% 하락해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부분에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석 투자가와 정석 투자가가 아닌 가치 투자가라든지 흔히 헤지펀드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투자가들의 투자 기법은 아주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좀 꼭 좀 염두에 좀 두시고요. 오늘 제가 강의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좀 곰곰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 아니면은 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헤지펀드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도입을 시키시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나는 주식시장에서 손실 보는 게 제일 싫다. 나는 철저히 보수적으로 움직이겠다 하시는 분은 정석 투자가 이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장을 시켜 나가신다 그러면은 좋은 전략이 되겠고요. 그 두 개를 접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실전 투자 기법,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을 드렸던 그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좀 잘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는
제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거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거래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단기 매매 기법을 위주로 강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급등주 쪽으로 그 강의를 할 것이냐, 두 개를 가지고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상상클럽에 가셔서 거기에다가 어떤 강의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신다 그러면은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선점을 줘서 먼저 강의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전체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내일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본적인 분석에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 기술적인 분석에 충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심리적으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정석적이고 혹은 해치펀드 개념을 도입을 해서라도 자산의 관리를 좀 철저히 잘 해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흔히 대부분의 기술적인 분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혹은 펀더멘탈적인 부분만 좋아하시는 분도 너무 많으시고, 모든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분석, 이 부분들은 시장에 있어서는 전부 후행지표입니다. 가장 시장에서 선행지표로 작용을 해나갈 수 있는 그 부분은 내 마음이라는 거, 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제 강의를 고수비체 5강 이상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모든 지표는 전부 후행지표다. 다만 선행지표는 내 마음속에 있다. 이 부분을 느끼시는 분은 서서히 고수 대열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앞으로 오늘 첫 강 약간 좀 모자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고수로 꼭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